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꺼냈다가 대통령에게 사과까지 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물정 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커피를 마실 때, 누군가는 하루 5,000원으로 모닝의 주인이 된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모닝을 월 15만 원에 만나세요. 기회는 오직 10월 한 달뿐. 모닝 스마트 오토 기준 유효율 40%, 선수율 15%, 금리 2.9%, 36개월 할부,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영희, 이리 와. 아이 참, 집에 가야 해요. 보일러 안 껐단 말이에요. 하긴 보일러를 집에서만 켜고 끄던 때도 있었지. 국내 최초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컨덴싱 원격 제어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여기까지 왔다. 국가대표 보일러 평동나비엔.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스타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에 다시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요.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중 지도자 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탕좌쉔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요. 오늘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양 정상이 취임한 이후에요. 벌써 5번째 회담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대장균 시어리얼 논란이 일었었죠. 동서식품의 시어리얼. 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최종 제품에는 대장균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네, 일단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식약처가 오늘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했던 동서식품의 시리얼 4종을 포함해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 적합 검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서식품이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요. 동서식품 측은 대장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올해 10월 17일 이전에 생산한 그 4개 품목의 시리얼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 이렇게 밝힌 네. 상태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잇따라서 위생 문제들이 불거졌죠. 하여튼 네. 먹는 거 가지고 문제 자꾸 생기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식품안전당국이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겠다고요? 예, 이제 와서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식약처는요, 이 자가 품질 검사 제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사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 기준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소식 보죠. 네.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과연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장 실험을 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 최종적인 결과는 24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경찰은요, 국과수와 함께 크레인 한 대를 동원해서 이 사고 당시 환풍구 덮개를 지탱했던 받침대 여기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네. 현장에 지금 남아있는 지지대가 한 개인데요. 이것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시작 25초 만에 지지대를 고정시켰던 볼트가 빠졌고요. 네. 35초 만에 지지대가 반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예. 이 하중 실험은 이렇게 점차 이게 무게를 늘려가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이 조사 결과 환풍구 덮개와 받침대 등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요, 시공사 관계자 등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무성 대표가 저번에 중국 방문했을 때 네. 개헌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그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른바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자가 노트벽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실언이 아니라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바로 반응을 내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와대 발언을 들었던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네. 김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일 날 아침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일체 앞으로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얘기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인의 표현대로 꼬리를 확실히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국민 안전투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판교 추락 사고가 있었고 또 오늘은 또 성수대교 붕괴 2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 국회에 국민 안전특위를 설치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요. 여야가 각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필요시에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한 건데요. 이 밖에도 대정부 질문 일정 등 총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새누리당에 전달한 바 있는데요. 야당 측에서는 좀 연내 통과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요. 당분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빗길입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는데요. 이 도심에는 사고 난 구간이 살펴지고 있습니다. 우선 언주로는 구룡초교 사거리에서 구룡 터널 방면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이 많이 분주한데요. 또 다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송파대로도 성남 쪽으로 장지역에서 복정역 구간 2, 4차로입니다. 화물차 간에 부딪힌 사고 때문에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에서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남권 도로지에는 테헤란로 삼성역 쪽으로 설릉역에서 삼성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다시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도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포스코 사거리에서 강남역까지는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교차하는 강남대로 따라 뱅뱅 사거리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반대편도 아직은 서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나서 국민 안전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도 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긴급 질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우선 내일 경기도 국감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력하실 예정이신지요? 이제 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분당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대해서 네. 대체로 진행 과정 왜 사고가 났는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하고 그리고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네. 그런 종합적인 대책 뭐 이런 것이 많이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냐 경기도냐 이 행사 주최자 논란이 있는데요. 뭐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요. 예. 8월 28일 날 그 이델리 측에서 협찬 3천만 원을 요구를 했고 공동 주최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거절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거고요. 예. 그런데 협찬은 하지 않았는데 광고를 줬다는 거죠. 예.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 그러면 그게 사실상 지원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동 주체로 이렇게 본인들이 명의를 도용했던 아니면 편의적으로 사용했던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디테일한 논쟁거리는 남아 있는데 예. 어쨌든 공식적인 공동 주체는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두 군데가 주체가 아닌가 일단 짐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경기도는 지금 뭐 공동 주체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일 좀 정확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도 내일 증인으로 출석하죠? 내일 증인은 아니고요. 예. 배석을 요청했습니다. 배석. 예. 그래서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하려면 통지 7일 전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맞습니다. 물리적인 예.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불출석해서 해도 강제적으로 강제 출석시킬 방법은 없는데 네. 일단 본인은 출석을 하는 것으로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환풍기라는 게 말이죠. 네. 이게 아주 그냥 도처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가장 약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 예. 사람이 지나가는 데는 1제곱미터당 300kg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네. 차량이 통과하는 데는 1제곱미터당 500kg를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맞냐 틀리냐 오늘 국가수가 동원돼서 실험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지만 예. 저는 이번 판교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네. 이것은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20m 바닥 아래로 추락해서 지금 인명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20m 정도 되면 아파트 7층 높이입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아파트 7층을 올라갈 때 승강기를 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량이 초과되면 삐 소리가 나고 사람이 내려야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해서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높이 환풍기에는 올라가지 마시오 내지는 올라갔을 때 내려와라 하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야 될 것인데 엘리베이터에는 나름대로 그런 안전기준이 있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환풍기에는 무방비로 이렇게 있어서 네. 후진국형 인사참사가 났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안전점검 매뉴얼을 점검해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좀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환풍구가 지붕입니까? 네? 지붕입니까? 지붕? 아니 오늘 국토부에서 무슨 네. 자료를 냈다면서요? 그런데 이건 뭐 지붕하고 마찬가지로 뭐 제곱미터당 약 100kg의 무게를 견디는 구조에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저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을 걸어 다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안 네. 걸어 다니는 이제 시설물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시를 보더라도요. 예. 환풍구를 통하지 않으면 보행이 어려운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래서 환풍구를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 같습니다. 네. 서울시 국감 어제 있었는데요. 네, 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만 하더라도 환풍기가 뭐 6천여 개 된다고 하고요. 네네. 또 무슨 안전 매뉴얼도 뭐 아주 미국에서 아주 오래 전에 쓰던 매뉴얼이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도 안행에서 지난주에 국감을 갔었습니다. 서울시에. 예. 근데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든지 이런 황당한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제에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안전시설 점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일원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자체별로 조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발생한 사고 그 판교 그 광장은 일반 광장의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일반 광장은 특별한 안전조치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집회나 이런 부분에서 허가할 사항도 아니고 네. 그냥 알아서 가서 공연하면 되고 집회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허가 사항이에요. 예. 허가를 할 때 안전요원을 몇 명 배치할 거냐, 질서유지요원을 몇 명 배치할 거냐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승인해 주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성남시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점검 매뉴얼을 안행부 차원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에 네.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청와대 NSC죠. 네네. 그거 안전보장회의가 바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했냐고 네. 인지적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의하면 이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아래에 두자는 것이 정부 쪽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안전보장을 줄임말로 하면 국가안보입니다. 네. 그 국가안보의 제1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국가안보를 중시하자 했을 때는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할 때 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런 선서를 하잖아요. 예. 근데 국가를 보위한다는 뜻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걸 책임져라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예. 따라서 국민의 안전, 생명 이런 것은 청와대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청와대 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런 안전 문제를 다루는 책임자를 정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는 NSC에 두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하 벙커에 360도의 폐쇄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요원 2명이 이 3개조로 24시간 감시를 했어요. 예. 예를 들면 세월호가 급변 침몰해서 침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한 라인으로 통화를 합니다. 현장 실무자와 네. 무엇이 원인인지 바로 파악하고 보고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내오는데 한 10분이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능이 폐쇄가 됐어요. 이명박 정권 이후에. 없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안전 대책, 재난 구조 매뉴얼이 800권 정도 됐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다 폐기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고치자. 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고치더라도 바꾸더라도 잘된 것은 개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미 기존 정부의 이런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나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어저께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 진돗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노건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네. 네. 뭘 굉장히 이거 따지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네. 아시나 싶어서.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예. 뭐 그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올 만큼 예. 그렇게 뭐 서울시의 중대한 시정 정책의 핵심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말이죠. 네네. 그 관광공사의 상임 감사가 된 잔이윤 네. 씨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네. 79세면 쉬시라고. 네.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0-4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예. 60세가 안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따져보니까 83세 정도 된대요. 예. 평균 수명이. 그래서 전 OECD 국가 중심으로 한 6위 정도 된대요. 장수 국가가 된 거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예전에 60 환갑이면 이제 인생이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일하고 네. 그러는데 그런 얘기가 좀 침소된 침소봉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 어쨌든 빌미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아주 네. 맹활약을 하실 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결국은 국민 사찰 문제, 예.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기관이 엿보고 있었다, 예. 엿듣고 있었다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헌풍구 사건이 터졌듯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예. 공교롭게도 이것이 이제 안행위 소관의 어떤 주요 업무가 됐어요. 글쎄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심지어는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고, 네. 그리고 건강보험, 우리가 건강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의료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무단으로 네. 영장 없이 350만 건이나 줬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심지어 그 피의자의 부인의 산부인과 진료, 네. 복용 상태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갔거든요. 네. 이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네. 이것이 저희 안행위의 국감의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두통 탈출 펜잘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이 딱인 거죠. 상이동엔 펜잘 레이디.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아주 작고 작은 변화를 시작해봐. 마법이 시작되지. 자꾸 이제는 달려 오늘을 뛰어넘어 놀라운 내일 되지. 다같이 생각을 혁신해봐.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내일의 희망까지 혁신은 혁신하다. SK 이노베이션.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뉴스로 여러분을 만나는 신윤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아침을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네요. 봄, 여름을 보내고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는데 전해드리는 뉴스도 가을만큼이나 풍성하고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오늘 27일 가을 개편을 맞이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뉴스 FM 손영주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그리고 강지원의 정면 승부까지 다양한 뉴스를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뉴스 깊고 넓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뉴스 FM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죠.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얘는 오빠 어떡해? 쉐보레 슈퍼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쉐보레 차량 구매 후 응모 시 추첨으로 스마트 초록 버튼을, 스파크 말리부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및 다양한 혜택을. 10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외교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자원 개발 사업을 벌이는 통에 거액의 투자금만 날렸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재입니다. 네. 네네. 오늘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아주 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거 누적 적자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해외 자원 광물을 개발하려고 투자를 좀 너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멕시코 블레오 동광산 하는데 150년 된 광산에 한 2조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 생산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 지난 과거에 이제 투자한 것이 한 3조 한 6천억 되는데 지금 투자한 데 대해서 회수율이 한 3,300억 한 9.4%밖에 안 되고요. 예. 또 13개 프로젝트 끝난 13개 사업 중에서 수익이 난 게 4개뿐이었고 9개는 그냥 불실이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씨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글쎄 이제 좀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이게 좀 너무 무리한 투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에 무슨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선 사업이 타당성 있는 걸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걸 충분히 못 따진 거와 예. 또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계부처, 주무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를 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절차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의욕만 앞서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그 사업 분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석유, 가스, 광물해서 일부 전력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보면은 이 분야의 부채가 96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불실 사례도 많이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하비스트 투자해서 그 나을 정유 같은 데는 이제 1조를 투자비로 들어갔는데 지금 정리하려고 보니까 1,000억밖에 해소가 안 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주 불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거나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일부 책임이 실무진에서 일부 책임을 진 거는 있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견책이라든지 이러한 일부 징계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그 정도로 책임져서는 안 되고요. 네. 정말로 위에 레벨에서 정말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저희들은 그 실명제 이런 걸 결정할 때 사장이 누가 결정했느냐 예.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물러나서라도 네. 정책적인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업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 대비 성과가 지나치게 적다 이런 지적이신데 네. 사전에 투자할 자원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사업성 평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안 했던가요? 글쎄 이건 해외 투자는 공청회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그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대개 불실 사례를 보면은 타당성 조사가 별로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그 날 정유라는 회사를 하비스트 사업에 그 날 정유를 인수하면서는 그거는 그냥 5일 만에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냥 서류 심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공기업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해외 투자할 때는 민간하고 함께 나가라. 아무래도 민간의 역량이 뛰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 그리고 정부가 100% 투자하지 말고 정부는 한 20% 정도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 총매진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광물자원공사도 보니까 기술 수준은 전 세계 톱 클래스의 6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로 봐도 이제 한 70여 등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리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걸 보니까 민간과 함께하면 민간의 여러 가지 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특히 야당 의원들이 말이죠. MB 정부 때 자원 외교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를 MB 정부 때 많이 한 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때 그 상황을 좀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건 맞고 그러다 불실이 많이 생긴 것도 맞는데 그 당시에 유가가 150불 막 올라가니까 또 중국이 그냥 막 해외 자원 하고 휩쓸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 의욕이 앞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의욕이 앞설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 책임감 있게 했었어야 할 텐데 그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래서 해외 자원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요. 금방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은 정말로 투자금도 회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절차를 제대로 거쳤으면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주무부처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루어졌으면은 그래도 나을 텐데 대개 그냥 우선 의혹이 앞서다 보니까 이사회까지는 통과됐지만 되게 사업을 한 전제로 이사회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자료들이 나타나니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재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의원이신데도 이 잘못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더 크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까지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가 있으면 청문회까지 해야 되겠지만 이 사안은 그렇게까지는 보질 않습니다. 불실이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청문회 한다면 외압이 있었다든지 무슨 거기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아주 그런 걸 나타난 건 없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벌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다만 굳이 강조한다면 주무부처가 조금 더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하는 사업을 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소 약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공기업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나가면서 또 주무부처가 보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을 점검해줘라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그 당시에 직영부 장관이 지금 최경원 부총리 아니었나요?
뭐 장관들 여러분이 쭉 그 MB 정부에서 장관을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네? 뭐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게 반복 안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제대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공기업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많은 논의 외부 전문가를 거쳐서 한 6개월 동안 아주 심도 있게 해서 네. 공기업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지난달 9월 19일 날 공청회도 아주 성공에 잘 마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네. 새누리당의 이현재 의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 지적했던 자원 외교 실패 문제 전문가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의 고기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MB 정부 당시에 자원 외교가 실패했다고 뭐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특히 많이 주장하고 여당 의원 중에서 그렇게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워낙 그 잘못된 외교들이 많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은 크게 손실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마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예. 이게 지금 지난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예. 지금 평가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네. 그다음에 따지고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국회에서도 물론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네.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큰 손실을 낳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문제들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청문을 해야 되는 거는 맞겠죠. 네. 유독히 말이죠. 예. 이 지난 정부, MB 정부 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에서도 자원 외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MB 정부 때도 무슨 전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광물 문제 이런 얘기에서 자원 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었는데 이번에 예. 이 특히 부실 문제하고 관련해서 MB 정부가 특별히 거론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MB 정부 때 그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예. 투자된 돈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8년도쯤에 MB 정부가 시작할 무렵에요. 예. 그때까지 20년, 30년 동안 누적된 그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예.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개 공사만 합치면 한 7조 정도가 됐거든요. 예. 누죠? 근데 MB 정부에 들어와서 단 4년간 예. 24조를 썼어요. 네. 20년, 30년 동안 7조를 썼었는데 예. 4년 동안 24조를 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쓴 거죠. 24조. 예. 예. 추가로 쓴 돈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써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또 말이 없었겠죠, 당연히. 예. 근데 그 투자를 하고 나서 얼마만큼의 돈을 회수하는가를 나타내는 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이 회수율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3공사 전부 MB 정부 때 급속히 나빠졌어요. 예. 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이요? 가스공사는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회수율이. 예. 그리고 이 회수율이 준 거는 이제 물론 자원 개발이기 때문에 바로 해소가 안 되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성격상. 네. 그래서 회수율이 줄 수도 있지만 예.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실은 손실이 크게 났기 때문에 회수율이 줄어든 거거든요. 네. 이 손실이라는 게 이게 조단위 손실이기 때문에 이 MB 정부 와서 이 자원 내교라는 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공사의 손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이게 전 국민의 부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공사들의 부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늘었다 이런 얘기시죠?
부채는요, 당연히 이렇게 24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려 그러면 예. 이 돈을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정부 예산이라든지 공사 예산만 갖고선 턱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투자 금액의 한 90% 이상을 네.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예. 주로 이제 외국에서 차입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전부 부채인 거죠. 예. 그래서 부채가 MB 정부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계공사 예를 들면 예. 한 12조, 13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2012년도 말쯤 되면 52조, 53조 정도 수준으로 커져요. 네. 불과 한 4, 5년 만에 한 40조가 늘어났습니다, 부채가. 네.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원래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투자가 잘 돼서 이 투자로부터 이익이 생기고 그게 회수되면서 갚아가는 것이 원래 자본개발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예. 투자는 한 번에 하고 회수는 10년, 20년에 걸쳐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예. 상당히 중요한 투자에서 네. 대부분 투자 수익을 날렸거나 네. 아니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얘기는 엄청난 돈이 투자됐지만 예.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이게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손절매를 주식으로 한다? 친다면요. 네. 예. 근데 손절매하기도 만만치 않은 게요. 예. 너무 사업이 엉망이다 보니까 네. 과연 이런 사업을 다시 되살다는 곳이 있겠는가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신대학교의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녕하세요. 금난세입니다. 자녀 성장에 있어 환경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유학가자 10월 시흥대곳 한라비발디 캠퍼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조성 예정. 문의 1688-2600 한라.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견도 아주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5107번님께서는 개헌이 서민 경제에 직결된다면 시급한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8848번님께서는 개헌의 시기가 중요할까요?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 시기는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